안녕하세요, 포이버터입니다. 이번에 빌드 가이드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빌드는 수영의 소용돌이 엘리멘탈리스트입니다. 순서는 빌드 개요에서부터 빌드 장단점, 단계별 가이드, 추천 아이템, 파일 제작 방법, 마지막으로 추천 파밍과 일부 플레이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빌드 개요로 소개 영상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퀘스트 포식자를 잡는 장면입니다. 포식자 입장권을 구하자마자 이렇게 들어와서 4링크로 온 상태이고 빠르게 오다 보니까 딜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총주기입니다. 이때는 파우스트 도박으로 5링크를 구해왔습니다. 네, 하차해요. 다만 이때 보조잼을 격화보조를 쓰는 게 아니라 연옥보조를 쓰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딜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 COC로 넘어가고 나서 쉐이퍼를 잡는 장면입니다. 활 COC로 넘어가서부터는 세팅도 잘 되어 있고 아무래도 딜이 꽤나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군 달린 엘더인데 생각보다 hin키하게 버티면서 딜을 잘 넣고 있죠. 여기는 코르텍스입니다. 메이븐 같은 경우도 데미지가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것 같죠? 세팅이 활 COC가 호진님의 공부방 리그에서 맞춘 거라서 많이 나가지도 않고 딱 이 빌드 가이드 기준으로 전환했을 때 조금 더 나간 1000만 조금 더 넘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형의 소용돌이는 예전 서골프과 비슷하게 서리 구체를 던지고 스킬을 사용해서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소형의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서리 구체가 터져서 사라진다는 점이 있고 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한 번 시전에 6개의 서리 구체가 폭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액트 종료 후에는 저는 초반부에는 대마법사를 이용해서 셀프 캐스팅으로 플레이할 예정이고 이후에 코어 아이템을 확보하면 활 COC로 전환해서 더 높은 딜과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패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한글로 보면은 뭐 이제 다른 투영의 소용돌이 시전으로 폭발할 서리 구체로 인해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 적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저는 영어로 봐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투영의 소용돌이가 서리 구체를 던지고 한 번 시전하면은 총 5개 서리 구체가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투영의 소용돌이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투영의 소용돌이를 쓰면은 정상적으로 써진다면은 2번 시전에 10개의 서리 구체가 터져야 하지만 지금은 뭐 7개, 8개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버그인 줄 알았는데 이번 패치 노트를 보고 나서 먼저 시즌한 투영의 소용돌이가 터뜨려야 할 서리 구체를 다음에 시즌한 투영의 소용돌이가 터뜨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번 시전했을 때 7, 8개가 터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먼저 쓴 투영의 소용돌이가 터뜨릴 서리 구체를 다음에 쓴 투영의 소용돌이가 터뜨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번 패치노트 내용으로, 실제로 인게임에서 썼을 때 특히 COC와 같이 굉장히 많은 시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버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시즌 초반에 저렴한 유니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빌드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낮은 세팅 비용에 대비되는 강력한 딜과 꽤나 튼튼한 탱킹 능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마법사는 당연히 대마법사니까 높은 피통으로 튼튼한데 8COC 단계에서도 제가 탱킹을 좀 신경 쓰다 보니 꽤나 높은 EHP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는 EHP랑 맥킷은 불멸의 외침을 쓴 상태가 아닙니다. 불멸의 외침을 쓰면은 뻥튀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뺀 상태로 이제 서리 방벽이랑 힘의 부정만 쓴 상태로 EHP를 봤는데 꽤나 높은 편이죠. 그리고 위치 스타터를 하다 보니까 다음 빌드 전환이 용이합니다. 또한 저렴한 유니크를 다수 사용하다 보니까 빌드업 자체가 쉽죠. 레어드 아이템을 많이 안 맞춰도 돼서 빌드업 자체가 꽤나 쉽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액트 4에서 대마법사를 바꿔줘야 되고, 액트 끝나고 매핑 들어가기 전에 투영의 소용돌이 바꿔줘야 되고, 투영의 소용돌이 뿐만 아니라 차가운 폭발의 서리 전멸 전성잼도 구해줘야 되고, 또 서구 월폭이랑 비슷하게 서리 구체 근처에 딜이 들어가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적 터트리는데 좀 쉽지 않고 바닥이 잘 안 보여서 의문사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단계별 가이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액트 1입니다. 액트 1은 여느 빌더가 동일하게 올려놓은 마그마, 신성화 화염 토템, 화염병으로 진행을 합니다. 팁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레인저 캐릭 하나 키워서 기세 보조를 받아오고, 그리고 상점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구해온다 정도가 되겠네요. 신성화 화염 토템이랑 방패 돌진은 직접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원소 확산 보조, 화염벽, 서리 전멸, 연소 보조, 영상은 퀘스트 보상으로 획득하시면 됩니다. 액트 2입니다. 액트 2에서 노드는 일단 화염 숙련에서 피해 증가 100%를 가장 먼저 찍는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추가로 들어가는 스킬잼 같은 경우는 천둥의 정령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보조잼 퀘스트 보상은 효과 집중 또는 간혹 보조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받지 마시고 나중에 보조잼 칸이 남거나 보조잼이 필요할 때 와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액트 3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순서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화염 관통죽을 찍고 나서 이 밑에 걸 찍는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딜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 옆에 있는 속도를 찍어주시면은 액트 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액트 3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마법사 보조를 받으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아마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이 액트 3에서는 5분 걸리는 게 꽤나 길게 느껴지는데 멀리 바라보면은 큰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여유롭게 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마법사 전환 이후에는 이제 패시브 트리를 다음과 같이 찍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환을 액트 4에 오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 액트 4에 오셔가지고 쭉 밀다가 1차 전직하고 골렘 노드를 쓸 수 있는 34레벨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전환해 주시면 돼요. 저도 처음 연습할 때는 빠르게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34레벨쯤 되어서 전직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 액트 4에서는 이제 번개 골렘, 화영 골렘, 돌 골렘, 카오스 골렘, 그리고 힘의 부적, 제가 구해야 될 잼이 많기 때문에 기회 오브가 총 4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연결 오브 그리고 기회 오브를
착실하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액트 5에서는 원소 과부하 노드, 그리고 최대 만화 노드 찍어주시고, 만화 숙련으로 힐 만화 코스트 10% 감소, 힐 사용 시 10% 확률로 만화 10% 회복,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액트 6과 7에서는 이제 액트 7을 깨고 나면은 2차 전직으로 노출 러센을 찍어주게 됩니다. 노출 및 완화 재생 1%인데 이 노출 로드를 찍고 나면은 그냥 원소 약화 저주 쓰던 거를 신념의 파도, 사슬 손길 보조, 원소 약화 이렇게 3개로 붙여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속 지속 찍어주시고 저항 그리고 데미지 골고루 붙어있는 이 노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액트 8에서 1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화 소모 감소 찍어주시고 피해를 보강하고 저항 올려주는 노드 찍어주시고 만화 코스트 줄여주는 이쪽 노드 찍어주시고 이어서 밑에 최대만 올려주는 노드로 쭉 이어가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노드를 찍어주시면 만화 소모 감소를 충분히 찍어주었기 때문에 명상을 빼도 만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상을 빼고 오라를 하나 켜줄 건데 저는 결의를 썼습니다. 은총 대신 결의를 쓴 이유는 먼저 벨트와 노드 그리고 목걸이를 이용해서 힘을 챙기기 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돌 전까지 단계에서는 결의가 이 잡몹들의 공격 피해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좀 탱킹보다는 딜을 더 올리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열광이나 진노 오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액트를 다 밀고 나면은 이제 투영의 소용돌이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스킬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염 폭풍이 아니라 투영의 소용돌이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때 서리 구체, 촉발, 상위 사격 공세, 수사체 속도 감소 보조를 들어가지고 서리 구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이동기를 방패 돌진이 아니라 차가운 폭발에 서리 전멸을 써주게 되는데 여기에 시전 속도 증가 보조를 넣어주시고 또 대마법사를 넣어서 맵핑 단계에서 흰몹들은 이 차가운 폭발의 서리 전멸로 잡아줄 거예요. 소용의 소용돌이와 차가운 폭발의 서리 전멸은 3차 전지까지 하면서 본인이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하시고 안 나온 거는 구매해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숙련은 보는 것처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도를 따고 나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노드를 더 찍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쪽 1번 노드에서 최대 만화를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2번으로 넘어와서 쌍수 노드를 찍어줄 겁니다. 쌍수를 쓰는 이유는 제가 하코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한 손이랑 방패를 썼는데 소코기도 하고 대마법사가 쌍수가 꽤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쌍수 노드 찍는 거를 채용해 봤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쪽으로 가서 쌍수 노드를 찍고 3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체력, 만화, 피해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링크, 6링크로 넘어가면은 또 스킬 만화 소모가 좀 늘어나서 9시 쪽에 체력이랑 스킬 코스트 감소가 붙어있는 이쪽 노드들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쌍수 쓰실 때 추천하는 무기는 중력 붕괴랑 심장 분쇄기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대마법사 상태에서 추천하는 아이템은 첫 번째로 정신의 소용돌이 투구입니다. 만화 최대치 그리고 최대 만화의 몇 %를 추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획득 그리고 만화 회생까지 탱킹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들이 붙어있고 만화 최대치가 높게 붙어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투구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 분쇄기 단검입니다.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저도 이번에 처음 옵션 보면서 이게 대마보스한테 알짜배기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주문 피해도 꽤나 높게 달려있고 만화 최대치도 높고 주문에 마무리 사격까지 붙어있어요. 그래서 마타까지 생각하면은
와, 굉장히 효율 좋은데 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쪽은 단검을 쓰고 한쪽은 셉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쌍수 마스터리에서 60% 피해 증가 옵션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력 붕괴입니다. 중력 붕괴가 사실 옵션을 다 받으면은 딜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심장 분쇄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초반에 가격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력 붕괴 옵션을 받으려면 저기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심장 분쇄기를 쓰는 거를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사후 냉각 장갑입니다. 이게 서구월폭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냉기 스킬을 쓰면서 대마법사로 번개 플랫딜 넣는 빌드한테는 진짜 완전 꿀인 아이템이거든요. 냉각 지역에 있는 적들이 받는 번개 피해를 25에서 35% 증폭해주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옵션이 달려있죠. 거기에다가 적 활력 감소를 시켜가지고 적이 주는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비피해 상태 이상 효과를 올리니까 엘멘이 쓰기에는 더더욱 좋죠. 얘도 가격이 한 뭐 2카 3카밖에 안 하니까 그냥 나올 때 바로 사서 쓰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마법사 단계 치고는 나중에 바뀌는 아이템들인데 보스 드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만의 왕관은 사이러스 드랍 투구인데 보시면은 방어력과 에너지 실드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생명력, 만화, 일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9에서 21% 증가. 이게 15% 이상만 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높게 달려있는 걸로 구해서 써주시면 되고 하이로폰트 같은 경우에는 어센던시에서 정신의 변모가 있다 보니까 이 툴을 쓸 때 딜 증가가 많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리멘탈리스트는 이 육체의 변모, 영혼의 변모, 정신의 변모 세 가지에서 굉장히 높은 피해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DPS가 거의 0.5링크 정도 0.5에서 1링크 정도 더 붙는 그런 DPS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1일차의 가격이 뭐 100카우스, 2일차에도 한 30카우스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보고 부담이 안 된다 싶으면 구매해서 쓰시고 좀 부담된다 이러시면은 꼭 이걸로 안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은 잿더미 단지. 이번 리그에 그러니까 오늘 리그 말고 지난 리그에 다시 버프 먹은 플라스크 단지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엄청 많이 쓰다가 이 사용 시 충전 소모량이 막 200 중에 뭐 100 몇십 소모 이렇게 바뀌면서 쓰기도 어려워졌고 잘 안 쓰게 됐던 플라스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쓰기도 좋아졌고 또 여기 보이는 이 장막 옵션이 예전에 플라스크 장막 옵션 외에도 카타리나 고유의 이제 장막 옵션이 붙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효과를 받는 동안 점화된 적에게 악담을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악담이 뭐냐고 하면은 예전 오컬티스트가 너프 먹기 전에 전직 노드에 있던 건데 악담에 걸린 적은 주는 피해가 10% 감소하고 받는 피해가 10% 증가를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옵션이 달린 플라스크를 쓰고 적을 때려서 점화시킨다면은 적이 받는 피해는 7에서 20%가 증가하는 거고 적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10%가 감소되는 거죠. 플라스크 하나가 주는 옵션 치고는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심지어 이 효과를 받는 동안 적 처치 시 뭐 생명력, 만화, 에너지 실드 중에 하나가 이게 랜덤하게 나오는데 에너지 실드 회복을 골라주시면은 이제 애실이 적한테 맞으면 가장 먼저 까이잖아요. 근데 애실을 빠르게 채워주다 보니까 노드에서 만화 회복 그리고 이 물약에서 에너지 실드 회복을 챙겨준 상태에서 몹들을 죽이고 다니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시오치 전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핑 2돌 이후에 코어 아이템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활시오치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어센던시는 노출해서 저는 감전 쪽으로 바꿔드리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맵 모드나 이제
적 옵션 중에 노출이 안 걸리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감전으로 바꾸면은 노출 안 걸림 옵션을 좀 비교적 면역이 되는 거죠. 옵션을 하나 더 넣은 채로 맵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여서 감전으로 바꿔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감전, 냉각, 점화는 하나의 옵션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옵션 하나만 거르는 게 더 좋아요. 스킬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넣고 쓰시면 되는데 좀 양이 많아가지고 팔 COC 같은 경우는 포화의 화살비를 이용해서 COC를 걸어주게 되고 보조잼도 싹 바뀌게 됩니다. 이제 대마법사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냉기 피해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바뀌는 게 꽤 많아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골렘도 이제 카오스 골렘이 아니라 얼음 골렘을 써서 정확도 및 치명타 확률을 챙겨주게 됩니다. 이때 준비물은 육링활이 필요한데 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호적 카드 혹은 제국의 유산 카드를 이용해서 제국화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리고 강화 보조를 사서 쓸 건데 4레벨 강화 보조는 굉장히 비싼데 1레벨 강화 보조는 싸거든요. 그래서 강화 보조 처음 나왔을 때 싼 거 구해가지고 레벨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크 투구인 아스나스의 징표, 활동은 말로니 활동, 분주얼로는 대형 원소 89, 소형 방어 2구를 사주시면 되고 벨트와 시면 주얼에서 대사용 대기시간 14%를 챙겨주면은 딜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COC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COC 재사용 대기시간이 0%, 14%, 그리고 52% 감소를 챙겨줬을 때 각각 그 단계별로 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스터링은 아래 보시는 바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 COC 단계에서 이제 파밍을 더 하다 보면은 엔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엔드로 전환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COC 보조를 각성한 COC로 바꿔주시고 이제 각성한 냉기관통 보조를 써주게 됩니다. 이거를 넣는 이유는 먼저 각 COC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기 시간을 많이 붙여줄 수가 있어요. 아까 0%, 14%, 52%를 라고 했는데 이 각 COC랑 신발 총포 옵션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챙겨주시면 총 52%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냉기관통 보조를 쓰는 이유는 저항이 달린 저에게 면역 능력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5레벨이 되면 10% 확률로 냉기 노출을 거는 옵션이 보조잼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시브 노드 마스터리나 이런 데서 찍으신 분들은 이 노출 관련 옵션을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구에서 이제 서리 구체에 상위 사격 공세랑 상위 다중 투사체까지 붙이게 되는데 52% 제감이 되면은 실상 그 서리 구체가 굉장히 빠르게 터지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터져 나가는데 그냥 상위 사격 공세 하나만 붙여서 쓰면은 이 서리 구체를 발사하는 속도가 이 각 COC가 투영의 소용돌이를 발동시켜서 서리 구체 터트리는 속도를 못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위 다중 투사체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잘 봐야 돼서 이거는 실제 테스트 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상위 다중 투사체 넣으시면 되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그러신 경우에는 다른 걸 넣어도 돼요. 그리고 엔드 단계에서는 풍의 형성자 감전 노드를 바꿔서 원소 보루 노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킹킹 능력을 보완해주고 원소 반사 면역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감전 노드를 빼주는 이유가 목걸이를 이제 고통의 멍에를 쓸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쓰시면 어차피 모든 피해가 감전 유발로 가능하고 또 이때 단계 정도 오면은 워낙 딜이 강해가지고 최소 감전 25%를 꼭 챙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각 COC 냉기관통 멍해 외에도 조련 반지, 불가능한 탈출, 감시자의 눈, 찬란한 허영심 군단 주얼, 폭풍 영막 주얼 이렇게 코어 아이템을 하나씩 갖춤으로써 딜을 올리게 되고 패시브 노드를 많이 아껴가지고 다른 데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감시자의 눈으로 이제 뭐 주문 억제 확률이라든지 공격 회피 옵션을 챙겨가지고 탱킹 능력을 보완하고, 또 찬란한 허영심 군단 주얼로 에너지 실드 최대량을 늘리고, 또 체력이랑 에너지 실드 이렇게 나눠서 피해를 받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활 COC 빌드가 굉장히 체력, 마나, 에너지 실드를 빠르게 회복하는 빌드인데, 높은 흡수 능력을 바탕으로 탱킹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폭풍영막 주얼 같은 경우는 좀 챙기기 쉬운 번개 상태 이상 회피로 모든 원소 상태 이상 회피를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활통은 저는 이제 POB 상에 말로니의 기장치를 넣어놨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아후아나의 이빨을 쓰셔도 됩니다. 아후아나 이빨 같은 경우는 적이 냉각 효과 걸린 만큼 받는 피해 증가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40% 냉각을 걸어 놓으면은 적이 받는 피해가 40%가 증가가 되는 거죠. 딜 상승에 꽤나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고, 또 특히 초반에 데미지가 약할 때 더 높은 피해를 준 것처럼 냉각을 하다 보니까 냉각을 더 높은 수치로 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활동을 쓰시려면은 세팅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노드에서 명중률 노드도 더 찍어주셔야 되고, 징표 숙련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명중 숙련에서 격분 충전 관련 마스터를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론이 썼을 때 격분 COC 힘의 부족으로 힘의 부족을 자동으로 썼었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뭐 힘의 부족 혹은 저주 중 한 개를 추가로 써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있는데, 아마 여기 힘의 부족이 아니라 그 저주를 넣어놨었는데 여기 최신화가 안 돼 있네요. 고통의 멍해랑 조련은 워낙 잘 하시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고통의 멍해로 점화, 냉각, 감전, 출혈, 중독 5개를 챙기거든요. 출혈 같은 경우는 아까 6시 쪽 노드를 통해서 챙기고, 중독은 문신을 통해서 지능을 이제 중독 확률 옵션으로 바꿔가지고 챙겨주게 됩니다. 불가능한 탈출은 5시 쪽 노드를 좀 적은 패시브 노드로 찍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 불가능한 탈출 근접 사격 버전의 이 불가능한 탈출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구하시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계획. 얘는 이제 위치의 친구인데, 위치들이 만화가 많이 인첩이 많이 부족한데, 이 철저한 계획을 12시라든지 뭐 주얼칸 어지간한 데 끼워주면은 다 민첩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시자의 눈. 감시자의 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탱킹을 보강하기 위해서 은총을 했는데, 이제 좀 탱보다는 딜을 더 챙기고 싶은 분들은 열광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대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노는 무옵션이고 열광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폭풍연막 주얼 같은 경우는 자매품으로 현대 환영 주얼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팅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데, 감전 회피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태 이상 회피, 이 옵션들을 찾아서 챙겨주시면 돼요. 어차피 뭐 신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신발에 이제 전미에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홍포 옵션에서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챙겨주시면은 무난하게 100%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 제작 방법입니다. 먼저 초기 활 COC 전환 시 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최초 호적 카드 혹은 제국 유산 카드로 6링화를 구해와서 쓰게 됩니다. 이때 제가 스스프 파밍 해본 결과 제국 유산 카드가 직접 모으기는 더 수월하고요, 거래리그에서는 더 싸고 구하기 쉬운 카드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에센스는 악을 쓰는 혹은 절규하는 비의 에센스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초반에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에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 혹은 3단계 에센스를 쓰게 됩니다. 1티어 에센스랑 2티어 에센스랑 딜 차이가 한 2%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는 선에서 크래프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크래프팅을 하면서 저희가 찾아주게 될 옵션은 접두에 주문 피해는 에센스로 붙는 거니까 그 주문 피해가 붙어 있고, 이제 빈 옵션이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이랑 한 칸이 비어 있거나 혹은 두 칸 다 비어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전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치명타 확률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COC를 터뜨리려면 기본적인 치명타 확률이 높아야 돼서 호적 카드 경우는 가장 높은 3티어를 찾아주시면 되고, 뭐 4티어로 탑1을 보실 수는 있어요. 왕실활 같은 경우는 1티어까지 뜨니까 그냥 3티어 이상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팅을 하기 위해서 빈칸이 전미에는 한 칸 이상은 있어야 돼요. 2단계 상태에서 전미가 비어 있으면 공격 속성 보여 불가를 빌디와인 주고 크래프팅 벤치에서 발라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액자로보를 발라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이 무조건 붙게 됩니다. 이 상태 확정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장착된 보조잼 레벨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초기 단계 활은 시작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무기로도 1000만 이상 DPS를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엔드 단계 무기에서는 뭐 특별히 다를 건 없고, 베이스를 이제 결합 옵션이 붙어 있는 활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활도 상아색 활, 공속이랑 치명타가 골고루 가장 높은 상아색 활을 가져와서 쓰시면 되고, 결합 옵션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명타 확률, 그리고 주문 떡댐 이외에도 이제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이나 장착된 보조잼 레벨 플러스 1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덕댐이랑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인데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겠죠? 여튼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의 에센스를 통해서 만들 건데, 이때는 이제 돈이 부담스러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1티어 에센스를 발라주셔서 접두 1티어 그리고 전미 치명타 확률도 1티어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공격 속성 부여 불가와 액자로브를 통해서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을 확보한 뒤에 다중 속성 부여 가능, 장착된 잼 레벨, 장착된 보조잼 레벨 플러스 2, 그리고 8에서 10% 확률로 2배 피해를 준 크래프팅을 이제 넣어주시면은 활은 완성입니다. 그 이후에 연결 오브나 검은 모리건을 이용해서 6링크로 바꿔주시고 수학으로 이 퀄리티 옵션을 치명타 확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시연 방법을 제가 크래프트 오브 엑자일로 시연한 게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가이드에서 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 파밍입니다. 추천 파밍은 먼저 1일차에 저는 메이븐 파괴적인 놀이랑 플러스 알파로 뭐 강탈, 준 칼구르 탐험 이 중에 골라서 할 건데, 저는 아마도 강탈이랑 준 탐험 요렇게 3개를 넣어서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1일차 때 돈을 가장 잘 버는 탐험 일지를 가셔도 되고 성역을 가셔도 되고, 이번에 강탈이 이제 초기 투자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죠. 강탈 가셔서 돈 버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이제 메이븐 파괴적인 놀이를 하면서 강탈 뭐 도면이라든지 코인을 구해서 대강탈만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일차는 저는 이제 2일차에 활시오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스펙이 돼버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16.5티어 맵 파밍인데, 역병을 주로 해서 여기에 칼구르나 알바를 넣어가지고 맵 파밍을 하는 겁니다. 16.5티어 지도와 17티어 지도, 역병 지도, 가디언 정복자 지도 등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이제 그걸 팔아서 돈 버는 건데,
이거는 뒤에 영상이랑 뭐 이제 아틀라스 트리가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유명한 17티어 금고 파밍이나 너프가 없다면 17티어 에테리얼 올플레인 파밍을 하셔도 되죠.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야수 파밍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야수가 리그 초에 검은 모리건, 수학 야수, 그리고 이제 분열해주는 거미, 그러니까 장비를 나눠주는 역병 거미, 페룰도 이번에 비쌀 것 같죠? 페룰 같은 거를 통해서 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수 같은 경우는 맵 하나에 2분에서 3분 정도 빠르게 돌기 때문에 칼구르나 강타를 같이 넣고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좀 쏠쏠하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1일 차에는 제가 노드를 이렇게 찍고 할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서 빠르게 이제 이돌런 하는 아틀라스를 찍어줘서 이도를 확보한 뒤에 그 이후에 탐험 눈을 찍어주면서 모은 커런시로 아틀라스 포인트를 최대한 맵을 다 깨줌으로써 확보하고, 그리고 데마법사 코어 아이템이랑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스펙을 쌓아서 바로 이제 메이군 파괴적인 놀이 혹은 뭐 가디언 런 이런 걸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포인트가 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탈 혹은 뭐 에센스까지 더 찍어주면서 빠르게 맵을 돌리면서 갑충석 없는 상태에서 커런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일차는 사실 리그 컨텐츠나 가격 시세를 보고 무슨 파밍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야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반에 국밥이고 빠른 맵 회전 위주로 돈을 벌기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뭐 모리건, 육링 시체매, 수학 야수, 페룰, 역병거미 이런 걸 팔면서 수익을 얻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엔 노란 야수도 공짜로 팔 수 있으니까 그냥 벌크로 다 모아서 코드탭 쭉 모아놨다가 대량으로 파시면은 돈이 꽤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강탈, 칼구루 유신물, 그리고 이제 스발린 럭키 드랍을 노리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병을 활용한 맵파밍인데,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칼구르나 알바 노드를 찍어가지고 같이 파밍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파밍은 워낙 유튜브에 영상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3일차부터는 이제 꿀 파밍이 풀리게 될 텐데 그걸 잘 찾아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웹 파밍 영상이랑 이거 다음에 빌드 플레이 영상이 있어요. 시간이 각각 뭐 긴 영상이다 보니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보면 되겠습니다. 긴 글 가이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포이보터였습니다.